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GNGO 말부터 서점의 박정원 이사입니다. 잘 들리세요, 뒤에? 예. 오늘 이렇게 박상근 선생님하고 최현숙 작가님을 모시고 우리 박상근 선생님이 출간하신 강릉 고사길 사용 설명서로 북토크를 하게 돼서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하고 저희 서점하고는 사실 인연이 좀 오래됐고요. 저희가 어려웠을 때, 학교 계실 때 저희한테 책 주문도 해주시고 저희한테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지지해줬던 아주 어려웠을 때 큰 힘이 됐던 어른이시고요.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희 딸을 한 1년 정도 잠깐 이제 지도했던 그런 개인적인 인연도 있습니다. 근데 워낙 선생님이 언변도 좋으시고 늘 아주 말씀이 재미있으셨는데 그만큼 글 힘으로 이번에 이렇게 또 고사길 사용 설명서를 내시게 돼서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여기 이 말굴터 내에 북웨이브 라운지 공간에서 강릉에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을 사실은 올해 들어서 이게 벌써 3번째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여기 지금 최현숙 작가님의 강릉 밥상으로 북토크를 한번 진행했었고요. 또 그 명주 상해에 이정임 씨를 모시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 강릉이라는 또 책에 대한 북토크도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이 이제 3번째 강릉에 관한 책으로 북토크를 진행하게 되어서 더욱더 저희가 좀 자부심을 느끼게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사실 이제 평일 오후라서 다들 바쁘신 시간, 바쁘신 일정 다 뒤로하시고 이렇게 참여해 주셨을 텐데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좀 아주 귀중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저희가 이제 오늘 행사 진행은 지금 3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4시 반 정도에 끝날 예정인데요. 끝나고 난 다음에는 뒤풀이 행사가 나린 식당에서 준비되어 있는데 선생님과 더 뒷이야기 더 듣고 싶으신 분을 모두 다 초대한다고 하시니까 다 이렇게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몇 명이 갈지 대략은 인원은 파악을 해야 되니까 중간에 아마 이렇게 뭐라 그러나 이렇게 종이를 한번 돌리겠습니다. 참석 여부를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너도 나도 손 들면 그거 하니까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러면 우리 오늘 박상희 선생님 고사길 사용 설명서 1, 2본에 대한 이런 북토크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렇게 박정원 이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말굴터 서점과 저희 영동인문학연구소에서 후원을 하게 되었고요. 저는 매주 월요일 선생님과 함께 구문진보 공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골목골목에서 많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고요. 또 그 골목길에서 사람들의 오고 가는 정이 있었고 애환이 있었고 또 따스한 불빛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퇴근길에 뭔가 살리는 마음으로 들어갔었는데 요즘은 그런 풍경들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더구나 선생님께서 글을 쓴 강릉 성남동이나 남문동이나 성내동이나 이런 길은 특히나 우리 강릉의 오랜 역사와 관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던 선생님의 10대 시절, 어린 시절, 1960년대, 70년대, 80년대에 얽힌 강릉의 고사길과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상희 선생님 오늘 이렇게 북토크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이미 선생님의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또 읽어볼 그런 계획이 계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제가 선생님을 세워놓고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선생님께서는 1955년에 강릉시 구정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70여 년을 늘 강릉에서 이렇게 생활하셨는데 대학 생활하고 또 군대 생활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곳 강릉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지금은 인문학 연구소 또 운영하시면서 선생님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더 나은 세상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늘 고민하시는 그런 분이라서 제가 아주 존경합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꼭 중요한 거는 현재 이 선생님께서는 강릉시정 홍보지 소량강릉에 그 강릉의 지역문화 탐방 코너에 강릉의 골목 이야기, 강릉의 오래된 그런 역사, 근현대사 역사를 집필하고 계셔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오늘 그런 이야기도 더 들으실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 간단하게 인사하고 저희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상균입니다. 뭐 시간도 만만치 않은데 이렇게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올 사람은 나오고 안 올 사람은 안 오고 가득 차고 뭐 속된 말로 하면 강릉에 이 지식인들은 다 오십니다. 제가 뭐 아까 제가 그 여러 가지 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 구정에서 태어난 촌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온 다음에 이 명주동 쪽에 와서 하숙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거기에 살아가지고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뭐 처음에는 처가살이를 시작했다가 처가 식구들을 내달고 지금은 제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뭐 여러분들도 비슷한 연배도 많으시겠지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가난했지만 그러면서 어울려서 이렇게 어떤 공동체물 하나 그럴까 인간적인 향취가 살아있던 그 시대가 그리워지고 요즘 아이들을 보면 수만 명이 있어도 각자 자기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서로 대화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서로 연결은 어디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옆에 있는 사람들과 대화 한마디 없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처음에는 이 강릉문화재단하고 같이 강릉의 그 골목길에 스토리텔링을 이야기해보자 해가지고 골목 투어라는 것을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명주동에 있는 할머니들을 이제 요즘만 하면 교육해서 이렇게 해설사 안내사로 만들어서 이렇게 그 동네를 투어하고 뭐 그렇게 했는데 그 사업이 지금도 뭐 조금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뭔가 사람마다 다 자신의 경험이 많은데 그 경험들을 좀 수집하고 모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그 옛날 잃어버린 그 골목의 향기 같은 것을 좀 되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그 교육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교재를 만들고 이 교재를 만들다 보니 뭐 좀 정리가 되고 정리를 하다 보니 또 욕심이 생기고 이래서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뭐 제가 만든 책이 과연 얼마나 그 수많은 책이 있고 읽을 거리가 많은 곳인데 얼마나 보탬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로서는 제가 은인자중하면서 70년 동안 참았던 이야기들을 좀 쏟아내기 시작하고 지금 몇 권의 책을 좀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많은 제 삶의 이야기와 그 다음에 제 전공인 문학 이야기 같은 걸 통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책으로 만나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선생님은 달변이시라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무슨 걸어다니는 지식 자판기 박물관이에요. 꾹 누르면 다 술술 나오는 그런 분이시거든요. 선생님과 이 책 이야기를 하면서 중간에 이렇게 여러분들하고의 어떤 질문을 받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중간에 한 4시 조금 넘어서 가질 계획이고요. 그때 또 강릉 시립합창단 아주 테너 분이신 우리 박준호님께서 오셔서 또 함께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그런 이
음성으로 연주를 해주실 겁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사로서 학생들을 가르치시고 지금은 인문학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지식을 나누는 공간을 운영하고 계신데요. 고향 강릉에 대한 애정이 아주 더 특별하신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께 제가 여쭈은 것은 선생님께 강릉은 한마디로 어떤 곳인가? 네. 글쎄 한마디로 하면 아버지 같은 존재라고 봅니다. 아버지는 되게 이렇게 엄격하시고 그래서 남자들 같은 경우에 어머니처럼 살갑지 않은 아버지가 늘 그 창이면서 동시에 벽이고 어떤 면에서는 애정과 증오가 공존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 아버지인데 그런 면에서 나를 키워줬으면서도 늘 나를 반항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어쩐지 애잔하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강릉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제가 그 잠깐만 더 보태면 외지에 나가면 강릉 사람이라 그러면 좋은 곳에 사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강릉은 왜 그래? 뭐 이런 말을 또 합니다. 아마 그 선거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참 답변이 없고 강릉은 원래 그래 이러기도 하고 강릉이 원래 그런 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쩐 면에서 저는 그 언젠가는 강릉이 왜 이런 도시이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얘기도 한번 사회심리학적으로 한번 밝혀보고 싶은 그런 욕망도 있습니다. 네. 책 내용 읽어보면 제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이 두 권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내용은 정말 구석구석 다니면서 발품을 팔지 않으면 이거 나올 수가 없는 책이고 또 지역에 대한 애정과 인문학적인 소양이 풍부해야지만 세상에 내놓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시작하면서 책을 출간해야 하게 된 계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이게 선생님께서는 강릉 그 문화도시 지원센터 이렇게 작당 모의로 해서 예산을 받아서 처음 시작을 하셨지만 사실 그게 선생님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셨는데 그 컴퓨터 들어가서 접속해서 지원금 신청하고 또 툭하면 오라 가라 마라 뭘 내라 아주 골치가 아파서 사실 선생님이 참 힘드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견디시고 이렇게 책을 내놓으셨어요. 선생님 출간하시면서 어떠셨어요?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가진 모욕을 다 참았다. 사실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땐 세대차입니다. 저희들은 뭐 아날로그 세대로 살아왔고 그 다음에 요즘 아이들은 이제 디지털 세대죠.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문학을 전공했는데 노벨상 수상한 한강의 소설을 힘이 들어서 잘 못 읽습니다. 소년은 온다와 채식주의자를 사놓고 읽다가 너무 힘들어서 중도 포기를 했는데 노벨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부끄럽기도 하고 하면서 다른 그 시대의 소설가들을 접해봤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렇습니다. 김영하, 한강은 나하고 다른 삶을 살았구나. 나는 역시 조정래나 황석영 세대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글을 나가는 방법이라든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정말 우리는 이제 가야 할 때고 세상은 바뀌었구나. 노벨상을 심사하는 사람들의 눈에도 우리 그 장편 작가인 박경리 선생이나 황석영 선생이나 조정래 선생이 눈에 안 띄고 한강이 눈에 띄었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가 이미 바뀌었고 우리는 이제 장강의 뒷물이 되어가는구나. 그러면 뭐 인정하고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 얘기도 그런 이제 퇴물들의 이야기라고 아유 너무 퇴물이라고 자학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자학하신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이렇게 강릉 고사길 설명서라는 책을 내셨는데요. 여기에 보면 아주 선생님보다 나이가 더 어린 그런 분도 오셔서
이 고삿길이라는 말을 잘 모르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대체적으로는 아실 것 같은데 모르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왜 하필이면 고삿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을 다루셨는지 또 이 책 내용에 대한 내용이 더 많이 궁금해지는데 좀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삿길 사용 설명서는 1부와 2부로 나뉘어지는데요. 1부에서는 중앙동 구도심 지역 오라버리 편이 나오는데 이 중앙동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구역 명의예요. 그래서 보통은 여기가 이제 중앙동이 남문동, 명주동, 성내동, 성남동, 인당동 요 세 개를 요 다섯 개를 금악동 요 묶어가지고 이걸 행정구역명으로 중앙동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개별적인 단편적인 성남동, 인당동이라는 동네 이름도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고삿길 사용 설명서 특히 그 중에서도 일본에서 먼저 다른 어떤 것보다 선생님이 먼저 중앙동 구도심을 선택하셨고 또 오라의 거리 이야기를 담으셨어요. 이곳은 어떤 특징을 가진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요즘 저는 이 구도심이란 말보다 요즘 젊은이들 쓰는 원도심이란 말을 더 좋아합니다만은 이 중앙동은 원도심 지역이죠. 그래서 옛날 저희들이 60년대,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그 한국은행 앞에서 저기 강릉 여중 올라가는 길 양쪽으로 시청, 경찰서, 법원, 방송국, 뭐 전신 전화국, 우체국 이런 것들이 전부 밀집해 있던 그런 강릉의 태평로라고 불리워지던 그러한 곳이었는데 세상이 이제 점점 밖으로 외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면서 일종의 도심 공동화 현상이 일어났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나이 든 사람들만 살게 됐고 고양이와 노인 할머니들이 주 구성원입니다. 그 동네는. 제가 본의 아니게 이제 그 우리 처갓집 때문에 할 수 없이 명주동에 이렇게 들어가서 살게 되었는데 그 동네가 역사를 생각해 보면 일제시대 대정전이라 그래서 이 대정이란 말은 일본의 당시 그 뭐라 그럴까요? 히로히토 왕의 아버지 다이쇼 데모크라시라는 그 일본의 소위 명치와 히로히토 사이의 왕인데 일본 민주주의를 이끌었던 천황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따서 대정전이라 그러고 거기가 옛날에는 시장에서부터 모든 것이 있었죠. 그래서 그 강릉의 변화상을 보면 이 관할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이런 것들이 점점 확장되어서 어떻게 말하면 바다 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쭉 이렇게 흘러가는 뭐 여기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시장이 곡감전이라고 해서 지금의 선프라자 옆에 있었던 시절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그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강릉시가 확장이 되고 그래서 그 옛날 어렸을 때 그 고사시란 말은 뭐 국악적으로 따지면 골과 사시입니다. 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낮은 지역이 연속되는 걸 골이라고 하고 사시라고 하는 것은 뭐 새끼하고 같은 말입니다. 새끼 뭔가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사시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 여기 고추 있는데도 사타구니라고 그러잖아요. 그 같은 어원입니다. 사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붕을 이렇게 연장시켜서 하는 것도 사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걸 뭐 사슬 깐다 백석의 시 같은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 그래서 그 리아까가도 겨우 들어가고 옛날에 새끼줄에 맨 연탄 2개를 들고 오르내리던 그런 길들이 정치가 담겨있는 이름이 고사시 아닌가 해서 그 용어 지금은 단순하게 뭐 술주정뱅이가 침을 뱉고 지나가고 담배꽁초가 떨어져 있는 것이지만은 불과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그곳에서 아이들이 딱지치고 숨바꼭질하고 하던 그런 시절을 어떻게라도 조금 기억해보고 싶어서 이런 것을 기획하게 됐고 그래서 그걸 지금 안내를 하면서 이렇게 외국인이 했는데 외부에서 온 관광객들이 이제 첨단적이고 멋진 것은 너무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촌스럽고 예스러운 것들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잃어버린 과거라 그럴까 이런 것들을 많이 찾아다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우리 명주동과 용광동, 임당동, 성내동, 뭐 성남동은 시장이니까 그렇다 쳐도 이런 곳에 그 많은 그 구도심들 뭐 지금 말씀하셨지만 행정동으로는 중앙동이라고 하죠. 법정동으로는 여전히 명주동, 용광동 뭐 이렇게 불리워지는 성내동, 성남동 그런 곳이 이제 그 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고 강릉은 불행이라 그럴까 다행이라 그럴까 그 성 안에 일제 시대에까지 이 읍성이 존재했는데 일본 놈들이 와가지고 그 읍성을 헐어냅니다. 그래서 그 읍성을 헐어내면서 그 제목들을 불화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제목들이 뭐 절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런 데 팔려나가죠. 혹시 남산에 오성정이라고 남산 꼭대기에 정자가 있는데 그 가보면 그 오성정의 정자가 지붕과는 상당히 과도하게 튼튼한 기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그 관아에서 헐어낸 겁니다. 서울의 경복궁도 그렇게 헐어내고 거기다가 그 사람들이 박람회를 열었었습니다. 그 경매 입지도 제가 봤는데 뭐 전자가 들면 얼마, 그 다음에 뭐 루자가 들면 얼마 이렇게 가격 차이를 내서 경매를 했더라고요. 강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신식 관아, 경찰서라든가 법원 같은 걸 지었는데 다행히 그것이 민간에게 분화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었고 더구나 그 산문인 백사문이 온전히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복원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된 것입니다. 뭐 불행 중 다행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명주동 앞에 그 관아를 중심으로 해서 강릉의 구도심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마치 국어 시간에 수업 듣다가 쫙 설명하고 마지막에 딱 결론 내리시는 것 같아요. 역시.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책에 보게 되면 여러 그 공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은행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가구점 거리에 있었던 것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무슨 라사라 그래가지고 옛날 오팔등 뭐 빵집 이야기가 별별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책에서 소개하신 공간이나 또 사람들의 이야기 중에 특별히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바라는 곳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책을 쓰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끊임없이 제 귀에 이제 새로운 얘기들이 들려오는데 대표적으로 말하면 이제 그 2005번지 얘기 같은 걸 제가 이번에 그 소량 강릉에 나오는 데다가 썼는데 저는 그 205번지에서 그 술집에서 색시를 옆에 앉혀놓고 술을 먹어본 적이 꽤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옛날엔 방석집이라고도 부르고 혹은 뭐 좀 좋게는 요정이라고도 불렀어요. 그 고궁, 뭐 서울장, 병남장 뭐 해가지고 이름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그래서 거기서 술만 먹고 까부로 칠 줄만 알았지 왜 거기에 그렇게 그 술집들이 있고 우리가 강릉에서 205번지라고 부르면 되게 저녁에 어디서 오는 길이야 이러면 205번지에서 왔다 이러면 또 뭔 짓을 하고 왔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내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 그런 일종의 대표적인 지명이 205번지가 되었는데 제가 그쪽에 사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 취재는 아닙니다만 만나서 거기서 태어나고 산 사람들을 얘기 들어보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6.25 이후에 제방도 없는 모래벌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택시부 광장에서 조금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거기에 이제 그 물물 교환에 6.25 직후니까 물물 교환에 이런 장터 같은 게 생기고 장터가 생기니까 이제 국밥집이나 막걸리를 파는 집이 생기고 그래서 막걸리를 파는 집에 이렇게 와가지고 술주정뱅이들이 있으니까 그 술주정뱅이들을 하기 위해서 약간 그 힘 좀 센 사람들 뭐 건달이라고 불러도 좋고 그런 상위 군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래서 거기에 또 그 식모살이나 차장 안내양에 지친 딸들 옛날에는 왜 딸들을 뭐 밖으로 내보내가지고
남동생 학비 벌어오라고 공장으로 내보내고 하던 그 시절에는 그래가지고 거기가 술집 거리가 되고 뭐 그렇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의 치열한 삶의 현장과 애환이 담겨 있구나.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그냥 외형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외국의 어떤 전쟁이라든가 외국의 부족 간의 갈등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외형으로 보면 저 새끼들은 왜 저런 짓을 하는지 몰라. 뭐 후티족이 뭔지 투치족이 뭔지 모르겠지만 왜 저 짓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안에 자세히 들어가 보면 정말 시아파든 순위파든 아니면 무슨 국가든 간에 그 각각의 가지고 있는 애환과 삶의 흔적들이 켜켜이 쌓여 있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 가면 우리 주변에는 그런 게 없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찾아서 속된 말로 하면 죽기 전에 조금씩 이렇게 보완을 하면서 조금 더 그 스토리를 풍성하게 하고자 하는 욕망은 제가 아직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64년생이거든요. 제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963년도에 강릉 우체국 집배원이셨어요. 그때 아버지가 1년 동안 쓴 일기장이 남아 있어갖고 제 일기장을 읽다 보니까 강릉 우체국에 근무하니까 주변에 관공서가 많잖아요, 선생님. 거기 뭐 경찰서도 있고 치구서도 있고 전화국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굉장히 많다 보니까 이 용강동 성내동 지역에 술집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도 뭐 옥천집에 가고 뭐 전주 식당에도 가고 그래서 맨날 돈 없으면서 맨날 술은 먹고 이제 집에 들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옥천집이라고 하는 데 갔다 온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할머니가 60대 할머니가 그 뭐 이렇게 음식이 주는 아주 인심이 아주 좋았다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고 그 공무원들은 25일 날 봉급날에 따박따박 갔기 때문에 외상을 아주 신뢰감을 주고 난 금극금품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그때 2050지 취재하시면서 옛날에 방석집 가셨다 그랬잖아요. 많이 갔죠. 그거 비쌌을 텐데 어떻게 다 그걸 하셨어요? 예상외로 그때는 네. 인건비가 싸가지고 색시라고 불르면 미안합니다. 색시들 그 봉사료도 쌌고 거의 없었어요, 사실은. 그냥 무료로 감정 노동을 했다고 보면 되겠죠, 요즘 말로 하면. 그리고 술값도 싸서 그 당시에 제가 뭐 80년대만 하더라도 월급날이 되면 그 술집 마담들이 한복 곱게 차려입고 학교로 화분 하나 들고 회사값 받으러 와가지고 교무실에 떡 앉아있으면 우리가 가가지고 얼마씩 바쳤어요. 실제로 뭐 그런 일이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이제 그 한 서너 번씩 가면 그 젊은 선생이 총무가 되어가지고 가로 세로 예를 들어 뭐 서연 참가자 8명 총액 87,000원 1인당 9,000원 뭐 이래가지고 쭉 목록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뭐 형님 7만원 내시고 이러면 내고 이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삶이 고단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막걸리를 모시고 제가 저도 담배를 피웁니다. 담배값에 분노하고 소주값에 예민한 이유는 사실은 그 잘 사는 사람들은 양주를 마시고 와인을 땁니다. 그런데 정말 고달픈 사람들은 강변에 가서 노가다로 묻은 시멘트 삽을 씻고 돌아오는 길에 막걸리와 소주 한 잔과 깊이 빨아들이는 싸구려 담배 하나로 하루의 피곤함을 달래는데 거기 뭐 세금 몇 푼 좀 뜯어 먹으려고 말이죠. 딱 그 가격을 올리고 하는 걸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 말로는 건강이지만은 정말로 그 야비한 짓이라고 저는 얘기합니다. 네, 선생님이 이제 요정에 가서 방석집에 가서 이렇게 뭐 술 먹었다는 이야기 하시는데 제가 하나만 더 보태자면 저희 아버지 일기장에는 그때 아버지가 30살이었는데 지금도 집배원들이 처우가 나쁘지만 그때는 더 심했거든요. 근데 그 일기장에 보면은 그 전주식당인지 갔으니까 거기에
이 색시가 이제 둘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가씨 아줌마인지 아가씨는 나왔는데 저희 아버지 일기장에 보면은 아가씨가 벙어리라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 벙어리라서 우스웠다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도 술집에 처음 나와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애짠하다, 애틋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요. 그 애틋함을 근데 표현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그 술집에 다닐 때는 이 술집 얘기가 자주 최악의 손님이었어요. 최악의 손님. 술집에서 최고의 손님은 약간 그걸 우리가 옛날 전문 용어로 피아노 친다 그랬는데 여자를 좀 이렇게 만지는 걸 뭐 피아노 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러면서 차라리 10,000원짜리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 팁으로 주는 사람이 낫지. 나는 뭐 괜히 인간적인 척하고 뭐 고향은 어디요? 뭐 어쩌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제가 제일 재수없는 사람.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모른 척하고 이렇게 넘어가줘야 되는데 그 집 아버님도 참 인간적인 것 좋은 손님이 아닙니다. 좋은 손님은 쌩 까는 손님이 최고 좋은 손님. 선생님이 너무 말씀 재밌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 60년대 그 시대의 풍경이 다 그려지죠. 네, 그럼 다시 두 번째 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책은 올해 출간한 책인데 강릉 고사길 사용 설명서 구정면 성상면 편이에요. 우리 강릉에서는 살아성산이고 죽어서 살아 구정이고 죽어서 성산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왜 선생님께서는 이 두 번째 책에서는 구정면과 성산면 이야기를 담으셨는지도 저는 또 궁금하고 이곳은 어떤 특성을 가진 지역인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생거모학산이요 사거성산지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살아서는 학산과 모산이 살기가 좋고 죽어서는 성산과 왕산의 묘자리가 좋다 뭐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보다는 이 강릉의 기본을 구성하는 이 시내라는 것은 결국 어떤 그 농촌을 기반으로 한 시대에 그 물물 경제가 교환되는 것이었고 사람들의 삶의 현장은 당시엔 농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산은 그야말로 성이 많은 동네죠. 그렇다면 당시에 어떤 외부에서 본의 아니게 공격이 왔을 때 예를 들어 외적이 쳐들어왔다거나 외구들이 나타났을 때 이 읍성을 비우고 전부 보따리를 싸가지고 성산면 쪽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버티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농성이라고 말하고 지금도 사용하는 단어이긴 합니다만은 그게 농성하면서 기다리다 보면 이 외부에서 온 놈들이 식량이 떨어지거나 뭐가 돼서 물러가게 되면 다시 돌아오는 이런 식의 작전을 쓸 수밖에 없었고 그런 면에서 성산은 그 지금의 제가 그 성산면 편에서 금산을 굉장히 중시했습니다만은 그 처음에 왔을 때 강릉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외부 세력으로서 일종의 통치자로 군림했던 사람들이 강릉 김씨들, 김주원 세력이라고 신라에서 온 김주원 세력이라고 본다면 그 세력들이 처음 자리를 잡고 정착하면서 지배권을 확대해 나간 데가 출발지가 아마 성산이었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저 구정 특히 학산 쪽에 있는 굴산사 같은 절을 통해서 신라 후기가 되면서 신앙적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정신적으로 강릉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할 때 민족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 실체를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민족이란 일종의 상상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상상의 공동체. 핏줄이나 뭐 DNA나 혈연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어떤 공유하는 것들 그 공유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 대표적으로 하면 어떤 예를 들어 예수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났대 이런 얘기를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렇게 하면 그건 기독교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성하지 예수님이 이러면 그 기독교도입니다. 단군신화에서 우리가 곰의 아들이래 이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 이러면 우리 한민족이 아니죠.
우린 다른 나라 신화를 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가지고 우린 믿어요. 사실은 말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일종의 민족이라고 본다면 그럼 우리 강릉 주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무엇일까?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어떤 문화적 핵심들, 이것이 바로 저는 학산 혹은 성산면에 있는 그러한 기본적인 요소들, 그 성산면에서 그 강릉 김씨가 주도했던 최초의 그 마을 문화와 성의 문화, 그 다음에 이쪽 학산 쪽에서 굴산사를 중심으로 주도했던 일종의 종교적 결사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강릉 사람들을 강릉 사람 되게 만드는 어떤 추상적 요소고, 그것들을 공유하는 존재들을 우리가 흔히 강릉 사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 이권의 맨 앞에 굳이 이인직이 쓴 은세계라는 소설 이야기를 좀 장황하게 했는데, 거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소위 1910년대에 그 소설이 나올 때에 강릉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하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강릉은 그 소설에서는 동강릉이라고 불려집니다. 그 다음에 저기 아마도 짐작한데 하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쭉 임계 쪽으로 올라가서 저 대화 정도에 이르는 데까지를 아마 서강릉이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릉을 동강릉과 서강릉으로 나누어서 그 사람들 전체가 전부 굳이 말하면 강릉 방언권이라 그럴까, 강릉 문화권이라 그럴까, 강릉 결혼권이라 그럴까, 뭐 이런 식의 어떤 문화적 카테고리 안에서 언어와 이런 거. 제가 그 태백의 장성여고에서 선생을 할 때 어쩌다가 이렇게 국어 시간에 말을 하다가 툭 사투리가 나왔어요. 바수가리라고. 바수가리가 뭔지 아십니까? 지게에다가 쌀이가지로 엮어서 이렇게 조개처럼 만들어가지고 널쩍하고 거기다 거름이라든가 뭐 이런 걸 담아가지고 나르는 것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까 그게 뭔지 아는 사람이 2명이 딱 나오더라고. 너 집이 어디냐니 둘 다 하장면이야. 그래서 내가 하장까지는 강릉 방언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모여서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그 월정사 이런 데가 무슨 뭐 평창이라고 해서 우리하고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월정사는 우리 오랍들입니다. 지금 그놈들이 뭐 대관령면이니 뭐 만들어가지고 개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 동네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포함해서 좀 이렇게 범강릉의 옛날 우리 어른들이 공유하고 있던 그 옛날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완해 볼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대관령명이라고 하는 명칭은 어찌 보면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쪽 동네는 이 대관령이라고 하는 건 강릉하고 연결되면서 신화나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는데 엉뚱하게 거기를 그냥 무슨 상표 등록없이 떡해나니까 좀 황당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께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담아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권에서도 질문을 드렸지만 역시 2권 역시 더 지난해보다 더 책이 두께가 더 두꺼워지고 많은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2권을 준비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또 책이 나오고 보니까 이게 좀 아쉽다 하는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네, 1권, 2권 전부 뭐 너무 시간에 1년 동안에 다 해야 되는데 답사를 하고 제가 실제로 그 붓을 잡고 쓴 기간은 한 달이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문장도 거칠어지고 뭐 거칠어진 대로 그냥 냈습니다만은 조금 더 다양한 삶의 모습들, 제가 경험한 것과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더 담아야 되고, 제가 앞으로 이제 해변가 사람들과 저쪽 강동 옥계 쪽, 그 다음에 사천연곡 주문진 쪽 사람들의 삶의 애환과 그들의 살아온 기록도 뭐 죽기 전에 남기고 싶다. 그래서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풍속사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뭐 그 외국 문학은 잘 모릅니다만 그 프랑스 작가 중에 발자크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인간 희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한 3, 40편의 그런 소설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얘기를 왜 굳이 꺼내는가 하면 그 이후에 그때는 사진도 없고 오로지 그 뭐 화가들밖에 없던 시절이어서 그 시대의 풍습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영화로 만든다고 했을 때 재현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발자크의 꼼꼼한 묘사에 의해서 심지어는 당시 멋쟁이들이 어떤 바지를 입었고 그 바지의 주름은 어떠했었고 허리는 어떤 모양이었고 이 소설가가 너무나 섬세하게 묘사했기 때문에 나중에 영화 같은 걸 찍어서 고증을 할 때 대표적으로 말하면 미드나잇 인 파리스 뭐 이런 영화들 같은 것을 찍을 때 그 시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발자크의 소설로부터 이렇게 영감과 고증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응답하라 1988 이런 그 작품들도 그 감독이 아주 그 뭐 공중전화에 붙어 있는 스티커 하나까지 이렇게 재현하느라고 노력을 한 건 봤습니다만 우리가 살아온 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도 언젠가는 과거가 되고 우리가 새로 나온 가수라고 생각하는 서태지가 아이들 눈에는 나훈아하고 같은 뜻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후세들에게 남겨두고 가야 되지 않겠는가. 아시다시피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기껏 살아봐야 한 십몇 년 더 사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간 동안에 그동안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후손들에게 남겨놓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꾸준히 관찰하고 꾸준히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를 수집하고 이야기를 듣고 해가지고 남기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성산면은 그 읍성을 비우고 사람들이 과거에 무슨 일이 있을 때 피하는 곳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성이 있었을 거라 추측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구정면이라고 했을 때 구정이라고 할 때 이 지명의 뜻,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구정면하고 일제 강점기 때 이렇게 이름을 바꾸면서 구정면이 조금 이렇게 한자가 달라졌잖아요. 표기가 그런 것도 있고 이 구정면에서 선생님은 어린 시절을 다 보내셨어요. 선생님 구정면에서도 구정면 학산이라던가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조합의 어떤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약국계가 생긴 것도 구정면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구정면 사람들은 자기 고장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곳이다 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께서 지낸 구정면은 어떤 곳이었어요?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구정면 사람들은 동네에 대한 자부심이 강릉시에서 최고 약한 동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기 우리 김남은 교수도 구정면 출신입니다만 우리 클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 구정면은 강릉시를 빙 둘러싸고 있는데 외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썼습니다만 구정면인데 저기 제빌리 애들은 옛날 삼북리와 제빌리 애들은 제비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시내 올 때는 제빌리 버스, 회산 버스 타고 다녀요. 구정과 여천리 애들은 구정 초등학교를 다니면서 구정 가는 버스를 타고 다녀서 버스가 달라요. 저기 학산 애들은 학산 버스 타고 저 금강리 어단리 쪽은 또 그쪽 버스가 있고 저 덕현리들은 또 저 언밸리 쪽의 버스가 다 달라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시내에 연결된다. 그래서 구정은 그 가게도 없고 장사도 안 됩니다. 전부 시내에 와서 개눈가리 하나 살 때도 시내에 와서 사야 되다 보니까 사천이나 연곡 같은 경우에 중학교, 사천중학교, 연곡은 이제 주문진과 함께 주문진 중학교 이렇게 모여서 그 동네 사람들의 일체감과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구정 사람들은 뿔뿔이 시내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꼴값만 떨어요. 촌놈이면서. 그래서 전혀 그 일체감이 없습니다. 구정사.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네요. 그러고 보니. 근데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구정면 학산리 주민들이 유독이 자부심이 강하더라고요. 그래서
너 어디 사나 이래 보면 학산에 살아요 꼭 이런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구정에 살아요 안 하고 학산에 살아요 한다 그러는데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대략 어떤 그렇습니다. 느껴지는지. 그 미국에서 온 사람들도 미국에서 왔다 그러면 꼭 딴지를 거리는 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뉴욕에서 왔다. 또 한 놈은 텍사스에서 왔다. 이게 뉴욕은 이제 뉴욕에 산다는 것이 자부심이겠죠. 아마 그 물가 비싼 데서 나 이렇게 버티고 살아남아서 멋지지 뭐 그런 의미가 있겠죠. 텍사스는 텍사스대로 그런 게 있는데 그런 면에서 학사는 그 원래 구정면에서 조금 이렇게 변두리였고 같은 동네라도 제가 살던 구정리는 미작농업지대 다시 말하면 쌀농사지대였어요. 그 쌀농사지대는 이 부양 인구가 밭농사지대보다 배가 넘습니다. 밭농사지대는 다시 묘목지대보다 몇 배가 넘죠. 그래서 인구가 많을 수밖에 없는 학사는 그러면서 밭농사 지역이었죠. 그래서 그 산에서 떨어진 선산지 지역에 과수원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자리 잡은 사람 중에서 그 잘 알다시피 조선 박사네도 있었고 그다음에 강릉 김씨 중에서 또 그다음에 연일 정씨 집에서 이런 집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주로 학산 일입니다마는 장영조 씨 그다음에 강릉 김씨, 연일 정씨, 그다음에 저쪽이 평야 황씨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일찍이 아마 그 좀 개화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핏 따지고 보면 이 개화라고 하는 것이 잘 사는 사람들이 개화를 하는 게 아니라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개화를 합니다. 아들이 개척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집에 있어봐야 별 볼일 없으니까 밖으로 나가죠. 그래서 그 중에 성공하면 우리가 그 소위 큰 세력이 되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학산이나 이런 데는 조금 그런 면에서 일찍이 개화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교육 활동으로 이어지면서 근대에 조금 뭐 춘천의 서면에 가면 뭐 박사마을이 있다 그래서 그 뭐 한씨들 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강릉에는 그 학산리가 그런 박사마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그 사람들하고 친구기도 하고 저희 집사람도 그 동네 출신이고 해서 하는데 거긴 뭐 이렇게 책도 펴내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좀 꼴값들을 하더라고요. 미안합니다. 네, 선생님. 역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지식을 주면서 웃음을 남겨주기 때문에 이 선생님이 이렇게 아주 다양한 이야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하나도 이렇게 지루할 틈새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사길이라는 거 또 이런 골목길에는 우리 사람들의 삶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 선생님이 기억하시는 것 중에서 우리가 참 정겨웠던 풍경이 참 많아요. 저만 해도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에 누군가가 이사 오면 다 나서가지고 그 이삿짐에 바가지 하나라도 다 들어서 갖다 주고 이랬는데 요즘에는 그랬다간 큰일 나겠죠. 자, 우리가 예전에 기억 중에서 정말 정겨웠던 풍경 다시 회복되었으면 하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우리가 뭐 과거를 이렇게 그리워합니다만 그럼 네 과거로 돌아갈래? 라고 물으면 사실 예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과 예를 들어 우리가 이런 말을 해봅시다.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 호지 여사가 쓴 라다크 지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호지 여사가 헬레나 호지 여사가 거기를 방문했을 때 가보니까 깡통 하나도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계속해서 쓰고 그래서 야 이렇게 자원을 아껴 쓰다니 여기야말로 우리가 바라볼 미래구나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작품이 알려진 다음에 관광객들이 들어 몰려가가지고 제가 알기로 지금 라다크는 우리 동네 못지않는 지저분한 동네 혹은 그 사람들의 자본주의적 욕망이 들끓는 곳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절을 그리워할 수 있을지언정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우리가
뭐 어떤 해방신학적인 용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가 지킬 것을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현실적으로 삶을 이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발론자들은 뒤로 뭐 분수로 만든다, 뭘 길을 뚫는다, 뭐 한다 전 지랄 법석을 하고 거기에 이권 있는 바들은 똥파리처럼 모여들어가서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과연 진정 대를 이어서 이 고사길의 문화와 정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 콩밭욕도 나누었던 이야기들 옛날에는 뭐 곳곳에서 굶어 죽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뭐 직접 본 적은 없습니다만 굶어 죽는 사람에서부터 배 터져 죽는 사람까지 제가 살아온 이 70년이란 짧은 기간에 우리는 마치 접힌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압축된 시간을 살아오다 보니까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서 왔는지 지금 뭘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린 사람. 우리가 뭐 지금 나는 누구고 지금 여기는 어딘가 뭐 자막에 자주 나옵니다마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 아버지가 농사 지어가지고 나보고 늘 말했어요. 야야 이 애비처럼 쎄 빠지게 농사 짓지 말고 니는 어떻게 하든 간에 볼펜 갖고 먹고 살아라. 우리 아버지 소원대로 내가 볼펜 갖고 먹고 사는 선생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선생이 된 다음에 내가 과연 이 세상을 어떻게 해왔는가. 내 자식들은 훨씬 싸가지가 없습니다. 싸가지가 없다는 건 옛날 윤리와 도덕에 대한 불감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공동체에 대한 의식과 책무가 사라져 버렸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민주화해서 무슨 뭐 학교에서는 정교조가 기승을 부린다고 소리 지르는데 그렇게 해서 길러낸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석차를 따지면서 1등 보고 잘한다니 서울대 깜이다 해가지고 길러낸 아이들이 지금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된 현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진짜 우리가 뭘 가르쳐야 되고 아이들에게 뭘 길러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반성해 보기 시작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그냥 앞만 보고 질주하고 GDP 몇 푼 올라갔다고 해롱거리고 뭐 좋은 차 타고 BMW니 벤츠니 하면서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 아이들에게 뭘 물려주고 가야 될 것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그들을 과거로 끌고 가가지고 옛날엔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이래가지고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골목을 다니고 뭘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 삶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적 가치 같은 것들을 조금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제 책을 통해서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아주 작은 바람입니다. 아님 말고. 맞습니다. 선생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 그리워할 것들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인간적인 가치, 소중함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 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논거를 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또 이렇게 다니는 동안 에피소드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상외로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기대한 답변을 해서 죄송합니다. 저 뒤에 계시는 우리 김동석 선생님하고 이종인 선생님이 저 때문에 이렇게 같이 어울려다니면서 고생을 했는데 저들이 본 것은 제가 늘 그 담배 피우는 모습이었습니다.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어떤 곳에 가서 무엇을 보면 그 현장을 보면 제가 뭐 형사는 아닙니다만은 그 현장을 보면 여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알 수 있죠. 제가 그 옛날에 CSI라는 그런 CSI 마이애미 편에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호레이쇼라는 반장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운동을 나갔어요. 그때 작은 자동차가 빨간 자동차가 문이 열려 있고 그 밑에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는데 휴대전화 카바가 분홍색이야.
그러자 호레시오 반장이 전화기로 비상을 겁니다. 사건 났다. 이래가지고 그 집에서 쉬던 반원들이 다 몰려들어요. 그 공원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휴대전화 하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 양반이 반장이 뭐라고 하냐, 이 휴대전화를 봐라. 카바가 붉은색 아니냐. 이런 붉은 분홍색을 사용하는 것은 15세에서부터 25세 사이의 아가씨들이다. 이 아가씨들은 자기 휴대전화를 목숨처럼 아끼면서 인증샷을 찍고 하는데 이 휴대전화가 떨어져 있다는 것은 지금 목숨이 아까운 비상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납치 내지는 살인사건이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그 실제로 해보니까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좀 생각해 보면 어떤 현장에서 그 흔적을 보면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죠. 제가 뭐 똑똑해서라기보다는 조금만 유의해서 살펴보면, 그래서 굳이 뭐 발품을 파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문제는 그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그 흔적들을 찾아내는 일종의 현장 검증이 더 중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지명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이 강릉의 동네를 찾아가보면 전부 뭐 중국식 짝퉁 이름들입니다. 짝퉁 이름들. 옛날에 그냥 아름다웠던 소위 랜드마크, 솔이 많으면 솔밭골이었고, 바위가 있으면 바위골이었고, 바위가 뭐 단지층 이런 생기면 독골이었고, 뭐 그랬는데 그걸 가지고 뭐 티르 한자를 써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조금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아까 일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우리 동네 같은 경우는 구정이라고 하는데 거북구자 우물정자라고 해서 옛날에 아마 그 우물이 있다는 것은 농사 짓는데 상당히 유리했겠죠. 그리고 물이 좀 깊었으니까 거기에 아마 자라 이런 게 좀 살았겠죠. 그러니까 자라만 보면 무조건 거북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저기 학산에 우리가 클 때는 거기에 학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생물학적으로는 학이 아니라 중대백록과에 속하는 그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무조건 학이라고 불렀죠. 학. 그런 식으로 우리가 그 사실은 그런 것들도 좀 찾아가지고 옳고 그런 것을 가려내는, 우리 앞에 옛날에 교대에 계시다가 강원대에 계시다가 연세대로 가신 최철 교수님이라는 분과 그 다음에 지금도 저기 생존에 계시는 김기설 선생님, 이런 분들이 앞에서 훌륭한 작업을 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기초 작업이고 다시 거기에다가 비판의 칼날을 드러내면서 옳고 그르고 잘못되고 진짜고 어학적으로는 왜 이렇게 됐는지 이런 걸 밝히는 작업도 누군가가 해야 될 작업인데, 김우중 씨 말따나 세상은 높고 할 일을 많은데 해가 지네요. 선생님 말씀 정말 이렇게 집중해서 잘 듣고 또 여기 계신 분들도 모두 그런 것 같아요. 이런 행사를 준비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면 어떡하지? 또 너무 조금 오면 어떡하지? 근데 행사를 보면 꼭 알맞은 양의 선생님과 눈빛으로 교감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1부 순서를 마치고 2부 순서로 들어갈 텐데, 2부 순서에는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한 여기 구정면, 성산면, 중앙동, 원도심에서 어렸을 때 보냈던 기억, 또 거기서 뭐 직장 생활을 했거나 그런 또 경험도 들려주시고, 또 선생님께 궁금한 것도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식사를 하셔야 되는 인원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자, 그러면은 수가 먼저. 식사, 그거를 이제 여기 뒤에 네모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귀한 이 시간에 오셔서 멋진 이 노래를 들려주실 분이 오셨는데요. 강릉 시립합창단 테너이신 박준호님이 오셨습니다. 네. 지금 세종문화회관에 가셔야 되는데 잠깐 시간을 내서 오셨어요. 네.
곡은 조동아 시인의 시 나 하나 꽃 피어 여기에 곡을 붙인 노래입니다. 노래 가사가 시라서 너무 이렇게 우리가 많은 거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나 하나 꽃이 피어서 풀밭이 달라진다고 해서 뭐가 되겠냐 이렇게 말하지 마라 그런 내용인데 또 그런 나 하나 노력한다고 뭔 일이 달라지겠냐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서로 누구나 꽃이 피면 다 꽃밭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시입니다.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나 꽃 피어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나나 물들어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을 피우고 너도 꽃 피우면 결국 풀밭이 온 세상 풀밭이 꽃밭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은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나나 꽃 피어 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나나 물들어 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 피고 너도 꽃 피면 온 세상
이렇게 돌아갑니다. 어느 어둠 속에 작은 촛불이 하나에서부터 이렇게 긴 겨울을 이렇게 이겨내는 그런 어린 새싹 하나부터 다 이렇게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정말 여기 가사대로 나 하나쯤이야 생각할 수 있지만 나 하나만이라도 그렇게 바꾼다면 정말 세상은 더 밝아지고 향기로워질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지역의 이야기를 팔자로 기록하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이런 로컬 콘텐츠를 알리는 일은 그 자체로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기도 합니다. 박상균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의 기억 속에는 어떤 동네의 이야기가 있는지 꺼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어렸을 때 동네 이야기. 자, 그러면 제가 그냥 막 질문을 막 던집니다. 이제 자, 오늘 선생님과 어떤 인연이 있어서 오신 분도 계시고 또 저가 와보세요 하신 분도 계셨는데 선생님을 전혀 모르다가 오늘 선생님을 처음 만난 분들이 계셔요. 그분 중에 제가 한 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우리 마을문화 디자이너 이부와 활동가님 제가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자, 너무 당황하셨죠? 제가 이래요. 제가 미리 누구한테 말씀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으면 그거 생각하느라고 선생님 말씀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네, 나오셔도 돼요. 저 처음 보십니다. 자, 오늘 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어떠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을문화 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이보아입니다. 사실 박상균 선생님은 그때 작당모이 아니지 마을문화에서 아마 그 발표하실 때 제가 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데 너무 즐겁게 들었고 최현숙 작가님도 또 우연찮게 제가 엔잡러로 살고 있다 보니까 그 노인복지회관에서 시니어분들 대상으로 스마트 활용 수업도 나가고 있어요. 거기서 얼굴을 뵙고 또 저도 글 쓰는 작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오늘 또 초대를 해주셔서 왔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저한테는 고사길이 뭔지 몰라요. 저는 고사길을 잘 모르고 사실 강릉 태생도 아니어서 여기는 이제 남편 직장 따라서 와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근데 강릉이 저는 너무 좋고 여기서 이제 현재는 강릉문화재단에서 그 옥계면에 나가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을 해관의 80대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어떤 생활문화를 알려드리고 정착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뭐 구정, 뭐 성산 얘기하고 뭐 이제 각 면단위 얘기들 하시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하셨던 얘기도 마찬가지고 뭐 묘종 얘기, 뭐 그런 얘기는 저는 이렇게 뭐 낯선 듯한데도 또 이제 다 지나간 이야기니까 또 재밌게 들려서 너무 정말 웃으면서 너무 재밌게 들었고 저는 이 책이 사실 어려워요. 이렇게 써 있으면 고사길 이러면 너무 토속적인 냄새가 나서 그냥 저는 이걸 이렇게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이들답게 하려면 그냥 고사길에서 세로로 쓰고 고투더 사투더 길 이런 식으로 약간 하면 뭔가 이제 저 같은 40대 젊은 글 쓰는 사람들도 이게 뭐지 하고 궁금해서 읽고 싶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고사길 사용 설명서 돼 있으니까 사실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걸 문화민의 밴드에서도 보고 최현숙 작가님이 여기 와서 한번 들어봐라 그랬을 때 제가 가서 여기서 도대체 어떤 즐거움으로 앉아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무 재밌는 얘기인데 이 책이 너무 약간 역사책이나 이런 느낌으로 비춰진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보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생각지도 않게 우리 최우수 작가님이 저를 또 소개를 해주셔서 영광스럽게 앞에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제가 손님을 초대할 텐데 우리 김혜경 시인님 깜짝 놀랐죠? 얼른 나오세요. 얼른 나오세요. 우리 김혜경 우리 선생님께서는 우리
고향이 강릉은 아니지만 강릉이 좋아서 강릉에 와서 이제 사신 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요. 아주 시를 너무 좋은 시를 많이 쓰시고 마음이 비단이에요. 마음이 비단기. 오늘 정말 여기서 제가 뵐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오셔서 반갑고요. 오늘 선생님이 이렇게 토크 참여하시면서 어땠는지 들려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김혜경이라고 합니다. 비단격이라고 알려주셔서 내가 비단이구나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공간을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책 읽기 모임도 한동안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했고요. 물론 지원을 받아서 책을 받고 무료로 받고 이렇게 나눠서 책을 읽기도 하지만 몇 명이서 우리 여기 지역 책방을 좀 살리기도 하고 일부, 그리고 좀 여기서 팔아주는 그런 인터넷으로 안 사고 이 여기서 한 곳씩 사는 그런 의미도 좀 살리면서 책 읽기를 좀 잠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서 뭔가가 있으면은 시간만 되면 저도 막 달려오는데 오늘 뭐 저도 사실은 강릉에 온 지는 많이 안 됐지만 제가 또 강릉 김씨예요. 그러니까 강릉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강릉을 이제 조금씩 사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여기 지금 구정, 성산, 여기 중앙동 일대 지역이 있는데 많이 다니셨잖아요. 네. 강릉에서 본인이 제일 생각하기에 참 좋은 곳이라면? 네. 제가 서울에 살다가 강릉에 왔는데 왕산에서 살았어요. 왕산 산골짜기 그 산 밑에서 살았는데 거기서 왕산 면sam소까지 늘 걷고 뒷길로 걷고 뭐 아무튼 거기 도서관 왕산 초등학교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거기 벚꽃도 만나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왕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물론 처음에 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1월 달에 제가 내려오질 못해서 고향에도 못 가는 그런 추억도 있지만 왕산이라는 곳이 저에게는 제2의 고향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왕산 얘기 나오고 성산 얘기 나오고 거기를 수없이 강릉 시내에 와서 버스를 타고 막차 버스를 타고 왕산에 내려서 길을 건너서 산길을 혼자 어둑어둑 걸어가서 집에 갔던 그런 아름다운 추억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너무 많이 저도 웃었어요. 일단 너무 많이 웃어서 행복하게 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좀 궁금한 거 있다면 아직 이제 어린 시절이나 뭐 이런데 이 강릉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남대천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듣고 싶어요. 남대천이 어땠을까 이런 얘기.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어렸을 때 남대천 옆에서 살아계셨던 분 손 들어보세요. 남대천 옆에서. 남대천. 네. 누구신가요? 신재상 교수님? 예. 아유, 질문해요. 그냥 대답만 했네. 남대천 이야기 듣고 싶다 그러니까 남대천에서 놀았던 이야기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예. 교수님 나오세요. 저도 어렸을 때 명주초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래서 명주초등학교에서 하교하면은 바로 남대천 보살에 가가지고 목욕하고 팬티가 젖으니까 팬티 벗어가지고 돌로 이렇게 눌러놨다가 꾸덕꾸덕 마르면 이제 입고 집에 갔던 생각이 나는데 이 교수님은 남대천에서 뭘 하셨을까? 너무 조용하고 얌전했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강릉에서 태어나서 저거는 심재상이라는 금단입니다. 박상균 선생님이랑은 55년 정도 천적 관계죠. 마이크 가까이 조금. 네. 박상균 선생님은 제가 시시한 글을 쓰는 사람입니다. 제 글이나 제 말이나 사람 졸리게 만들고 고답장이고 쓰잘데가 하나도 없다고
공공연하게 말씀한 걸 아시죠? 속으로도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저는 그냥 간장조림처럼 엎어져 있는 저와는 달리 박상규 선생님은 국문학을 전공하셨는데 그 우리나라의 문학의 전통 거기에 보면 골긴 이야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살아있는 저작거리의 언어 그리고 감수성, 포들포들한 그런 어휘, 언어를 구사하는 해학적이고 사실은 굉장히 거침없이 표방한 것 같고, 근데 사실은 물론 박상규 선생님은 저보다 더 겁쟁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걸 저는 평생 부러워한다라고 표방하고 다녔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 교수님께서는 회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고 옆에 남대천이 있었잖아요. 그 남대천에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예, 예, 예. 남대천에서 저는 어렸을 때 엄마 따라가서 목욕을 했거든요. 선생님의 어린 시절에 박상규 남대천. 선생님하고 저하고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제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저는 그 선생님의 첫 번째 책에 나오는 회산이라는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지금도 거기서 살고요. 어렸을 때 집들이 물론 옛날 집이 허술했잖아요. 그죠? 그 회산 마을은 대관령 통바람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그래서 겨울에 마당에 타작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마당에 흙을 깔아놓잖아요. 시뻘나무 울타리가 있었는데 대관령 통바람이 부는데 겨울에 마당이 녹았다 낮에는 조금 풀렸다가 한 3년 지나면 뜨럭이라고 부르는 뜨럭에서 마당이 한 10cm 흙이 날아가서요. 네,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한 3년에 한 번씩 마당에다 흙을 넣습니다. 네, 통바람이 지나가니까. 근데 그때 그 집에 누워가지고 겨울철에 자면 책상 위에 있는 물이 떠는 물이 그럴 때 뒤에서 새벽에 남대천 얼음 갈라지는 소리 쩡 하고 났어요. 밤에 자는데 들립니다. 한겨울에 얼음 갈라지는 소리, 남대천 얼음 갈라지는 소리. 그걸 들으면서 걷죠. 저희 동네에 그 강릉 사람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본서풍, 가르서풍 오는 서풍으로 솔밭이 있습니다. 해산 솔밭. 그 솔밭에 소나무들이 바다 쪽으로 다 씹어버려서 기울어 있습니다. 바다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게 사실은 바다를 그리워하는 해서가 아니라 100년 동안 대관령 바람을 견뎌내느라고 바람이 밀려가지고 실제로 다 동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요. 그죠? 네. 그 속에서 저는 꼿꼿하게 이렇게 잘 자랐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선생님은 구정에서 태어나서 강릉에서 우리의 문학적인 가장 큰 전통 중에 하나의 그 골계의 언어, 문체 그것을 육화하고 그리고 그걸 강릉의 인문학자니까요. 저도 인문학자고 박상현 선생님도 인문학자입니다. 박상현 선생님이 저보다 훨씬 더 뭐랄까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고 그런 능력이 탁월한 엔터테이너라는 능력이 탁월한 하지만 그 우리나라의 그 문학 혹은 출판 문화를 보면 사실은 그 언어라는 것이 권력인데 그 권력을 오랫동안 문화적이나 예술적으로 엘리트들이 그 권력들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해왔죠.
그런 걸 우리는 전문 필진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문학적이든 비문학적이든 뭐 철학적이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일반 독자 그 작품들을 수용하고 향유하는 주체 그 자리에 그렇게 돼 있었죠. 근데 그 예술과 문화들이 점점 대중화하고 문화의 일반인들의 그 향유 수준이 높아지고 그래서 최근에 한 20-30년 동안 그 저자 중에서 중간 저자라고 부르는 계층이 대거 출현을 했죠. 박상균 선생님이 저를 고답적이라고 평생 손가락질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 공부를 한답시고 현실에서부터 실제 현실에서부터 유리된 그런 사유 어떤 의미에서 그런 걸 몇십 년 하다 보면 삶 자체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거를 박 선생님이 비판하는 것일 거고요. 그런 점에서 박 선생님이 저와 다르게 거대한 덩치, 대지를 굳게 서 있는 그렇다고 제가 홍해에 떠 있는 것은 아닌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한테? 예. 그 선생님이 교직에 오래 계셨죠? 그 집에 있는 제 가방을 좀 주시겠어요? 그 강릉 쪽에 제가 직장생활 할 때도 그랬습니다. 젊은 사람이 뭔가를 이루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모여서 행사가 끝난 다음에 훌륭하다, 뭐랄까요, 격려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일봉을 전달하라. 어른이 젊은 사람이 뭔가를 이뤘을 때 어른이 해야 될 도리입니다. 제가 55년 동안 박상균 수모를 당하다가 오늘 론전을 뽑을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제가 어른으로서 박상균 선생님에게 금일봉 축하해 드립니다. 제가 박상균 선생님보다 한 살 많습니다. 여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우리 심재덕 교수님하고는 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이제 문학 동아리도 같이 하고 했는데 저는 평생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향하는 그 세계하고 제가 좀 싫어하는 문장이 심장 선생님 같은 문장. 알 듯 모를 듯 약간 서울대 나왔다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 이런 거 굉장히 싫어. 거기다 또 하나는 요즘 그 잡지들에 나오는 예를 들어 뭐 최연숙 작가다. 최연숙 작가를 만나러 가는 길은 참 고즈넉해. 길가에 코스모스 한들한들 하늘에 파란 구름도 어깨 동무하고 떠가고 있었다. 나는 절로 콧노래가 나왔어. 이래면서 쓰는 거지. 제 문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집에 들어가면 뭐가 있고 바로 그 사람 만나니까 어떻더라. 그 언어의 어떤 전달에 제가 뭐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언어라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재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의사와를 전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독자들이 확실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본의 아니게 저렇게 고매한 학자님을 제가 옆에서 그렇게 해서 정말 55년 만에 사과드립니다. 두 분 재미있습니다. 자, 오늘 멀리서 우리 이순연 작가님, 소설가님 오셨는데요.
저도 여기서 이순원 작가님을 뵈리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반갑고 또 이렇게 각별한 사이라서 이렇게 또 오셨는지도 너무 반갑습니다. 나오셔서 작가님께서 경험한 여기 강릉의 그 60년대, 70년대 뭐 기억나는 거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따로 이렇게 오늘 오신 또 소회를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예. 아이고 서울에서 일부러. 그 며칠 전에 그 이 책을 읽고 카톡으로 그 박상균 선생님께 보낸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짧은 문자를 보냈어요. 제가 이 책을 읽고 아주 짧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고사길 사용 설명서를 찬찬히 다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고사길을 가진 게 강릉의 자랑인 것이 아니라 박상균 선생님 같으신 분이 강릉에 계신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다. 글은 또 왜 이렇게 구수하고 맛깔나게 쓰시는 건지요. 책 속에 고향 냄새, 고향 사람 냄새 다 묻어납니다. 많이 쓰셨습니다. 다음 제비리 칼국수에 또 좋은 분과 함께 한 번 더 가요. 정말 깜짝 우리가 이렇게 제가 그 부러워하는 게 다른 지역에 부러워하는 게 우리가 강릉을 문향이고 예향이고 하지만은 폼만 그래요. 그 춘천에 대해서 제가 딱 부러워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춘천은 춘천학문이란 춘천학이란 우리가 강릉은 더 유서 깊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강릉학이 없잖아요. 검색하면 강릉학산 이렇게 강릉학을 치면 강릉학산이 검색됩니다. 강릉학이라는 게고 이제 이렇게 인문적 지리 풍토 이런 바탕으로 이것을 미래지향 쪽으로 또 나아가는 게 그런 도시와 건설과 그다음에 건축의 모든 걸 합쳐서 나가는 게 그렇게 또 새로운 학문으로 강릉학을 강릉에도 이제 만들 때가 보니까 우리 그 박상훈 선생님 계시고 또 여기 김남현 선생님 오시고 심재현 선생님 먼저 계시고 이런 선생님들이 사무실도 다 있잖아요. 그 강릉 인문연구소가 있으니까 그런 바탕으로 강릉학을 새롭게 출범하고 시작하는 게 후학들도 위해서도 좋지 않겠는가 하면 저도 자주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잘 안 감사합니다. 여기 김남현 교수님께서도 부정면에서 잘하셨죠? 한 말씀 해주셔야죠. 부정면 이야기를 또 여기 빠진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해주세요. 네. 아니 뭐 저는 그 친구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로서 가장 내가 우리 박상균 선생으로 수요일마다 이제 글읽는 모임을 해요. 저기서 하는데 가장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아마 그 느끼시겠지만은 말을 상당히 예쁘게 하면서도 지루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표현을 한다면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하더라도 뭘 느껴요? 싸가지 없게 느끼는데 우리 박 선생님 말은 구수하면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1시간 반인데도 시간이 한 10분 지난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재치도 있고 또 표현력도 상당히 뛰어나고 또 재미있고 이런 것이 사실은 대단한 강점입니다. 제가 보기는. 그리고 같이 뭐 대학 때도 같이 집에 가서 어머니 계시는 데서 뭐 라면도 삶아 먹은 적이 있고 제가 부정면 덕혈기가 고향이에요. 저는 건강초등학교고 여기는 구정초등학교인데 그것도 또 시내에서 가깝다고 그래가지고 금강초등학교를 얼마나 멸시를 하고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옛날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 지역에 있으면서 사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가 중앙에 치여가지고 지역이라는 것이 살아나지 못하잖아요. 상대 개념으로. 그런 면에서
지역에 저렇게 천착하는 거 보면은 참 대단하죠. 왜? 저희들 같은 사람은 학교에 있으면서 자꾸 탁상공론적으로 접근하는데 저는 이런 사회사라든가 미시사적, 사실 그게 민소각 하는 분들 보면은 자꾸 노인네 만나가지고 기록만 하는데 그거는 그거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 친구지만은 강릉에 제가 보기에는 백과전서입니다. 쿡 찌르면은 이야기가 나오는 친구이기 때문에 항상 그 친구로서 존경스럽고 앞으로 다른 것보다 건강하게 강릉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그런 일에 좀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렇게 벌써 1시간 반이 다 지나서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혹시 내가 오늘 꼭 할 얘기가 있는데 이거 오늘 지금 안 하면 집에 가서 후회할 것 같아. 이런 분 계시면 마지막으로. 저는 그냥 여기서 앉아서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제가 어제 한 12시 돼가지고 이 구정면 편하고 성산면 편 이 권을 받아서 이제 읽었는데 그때 구정면을 묘사하는 건 정말 다정하고 여성적이고 엄마 품처럼 묘사를 하고 성산면을 묘사할 때는 상대적으로 좀 남성적이고 그리고 좀 웅대한 문장도 좀 웅대해지고 그런 면을 느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쓰실 때도 그런 걸 느끼시면서 예, 쓰셨는지. 사실입니다. 네. 제가 구정면에서 태어났는데 제가 구정면이 뭐 잘났다고 제일 앞에 세우겠습니다. 그런데 제 고향이기 때문에 앞에 세웠는데 구정면에 대한 제 생각과 성산면에 대한 생각을 선생님이 지금 정확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성산면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위상과 구정면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성산면은 서울이 가깝잖아요. 그러면서 외부 문화와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성의 문화라는 건 좀 엄격하고 그런 것인데 비해서 구정 쪽은 아무래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악다구니 치고 그 구정에 보면 송이 따라갔다가 총 맞아 죽고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게 우리네 그 삶의 모습이고 더구나 저는 그걸 옆에서 이렇게 목격하면서 제가 좀 욕설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구정에는 다른 동네에 없는 그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젖도 모르는 놈이 송이 따라간다.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남이 장에 가니까 걸음지고 따라 나선다 이런 상황에 쓰는 용어입니다. 용어라서 그런 그 송이 얘기도 하면서 그 애환인데 문제는 제가 이제 다른 면 속된 말로 하면 뭐 이제 사천, 연곡, 주문진, 옥계, 강동면 이야기도 지금 준비를 하면서 쓰고 있는데 제가 직접 그 동네에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네에 얽혀있는 그 애환이나 이런 것들을 내가 과연 어떻게 구사해낼까 여기에 대해서 벌써부터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그 이야기들을 만들고 재구성하고 약간 그 뭐라 그럴까 상상력도 가미를 해야 되지 않겠나 뭐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정면은 제가 직접 뭐 성산 구정은 자주 다니면서 겪었던 곳이고 뭐 어떻게 말하면 오랍들이니까 이렇게 손쉽게 쓸 수 있었는데 다른 지역은 조금 낯설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은근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저희 이 모든 장면을 영상으로 담아주고 계시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권상동 선생님. 네. 우리 곤상동 마을활동가로 이렇게 저한테 소개해 주셨는데 본인에게 직접 소개를 더 들으면 더 자세하게 많은 일들을 하셨거든요. 안녕하세요. 동네 형들도 계시고 삼촌도 계시고 여기 와서 사실 만날 줄 몰랐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계획을 잡을 때 처음에 선생님 여기 북콘서트를 할 때부터 지역에 계신 분들의
지역 이야기들을 좀 기록해보자라고 하는 계획을 좀 잡고 계속 시간 욕심을 좀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글을 잘 쓰거나 이러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지역 이야기들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1회 콘서트부터 계속 지금 녹화들을 좀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도 뭐이 공간이 아니더라도 또 책이 아니더라도 지역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언제든지 좀 불러주셨으면 언제든지 찾아가서 같이 이야기를 기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도록 같이 해보겠습니다. 권상도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이렇게 재미나게 또 그냥 뭐라 그럴까 그 골개의 이야기랄까 또 이런 것들 있고 인문학적인 또 많은 방대한 지식을 아직도 다 못 터뜨렸어요. 여기 꽉꽉 차 있는데 제가 꾹 누르면 이쪽 저쪽에서 막 삐져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을 또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끝으로 좀 이렇게 제가 이 일종의 다중인격인데 남의 나서서 이제 비판을 많이 잘하는 편인데 제 자신의 주제 파악은 잘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콘서트도 생각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저기 뒤에 있는 이 집 사장님 김도원 사장님이 살살 저를 부추기고 그래가지고 이 최현수 선생님하고 연결이 돼서 오늘 이 자리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건 순전히 이분들의 덕분입니다. 배우처럼 이렇게 출연을 해서 재롱을 떨다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을 할 건데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계시면 돼요. 앉아 계시면 되고 여기 앉아서 찍을 건데 혹시 책을 갖고 계신 분이면 책을 들어주시면 더 좋습니다. 그 옛날 컨셉 아닙니까? 그림도 하나 드시고 저도 하나 들고. 사진 찍은 거. 사인을 주세요. 네, 책을 살짝 내려주세요. 예. 자,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책을 요 정도까지만 들어주세요. 아이고 예. 머리 좀 작게 나오게 해주세요.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네. 뭐 할까요? 요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